자,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비트코인은 여기 지금 월봉, 여기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 그 다음 중장기, 그 중장기 투자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아무튼 그 MACD, 여기 MACD입니다. MACD를 보시면, MACD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전에 보면은 여기 파란색 있잖아요. MACD의 파란색이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MACD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이제 여기서 아무튼 비트코인이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한 1,000만 원에서 아무튼 여기가 아무튼 8천만 원, 7천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에서 아무튼 7배, 8배 가기 전에 그 MACD죠. 우리가 중장기, 저희는 이제 중장기 투자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참고가 많이 되고 기준이 많이 되는 MACD를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여기 보면 이게 기간이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주로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이게 한 달, 여러 달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거의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을 행보하다가 아무튼 여기 후반부 이 기간 조정의 후반부에 보면 여기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선이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타서 이 구간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후에 한 1개월, 2개월 후에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승이 비트코인도 보면 올라갈 때는 그저 이번 달 올라가고 이번 달 올라가고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여기까지 보면 일곱 개, 7개월 한 7개월을 계속 상승하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여기 현재도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기간 조정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여기 올라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그죠? 한 6, 7개월. 6, 7개월을 행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MACD로 보면 여기 파란색 선 있잖아요. 파란색 선이 여기 밑에 있다가 여기 주황색을 살짝 올라타고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하고 지금 보면 그림이 약간 비슷해지려고 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약간 비슷해지는 걸로 봐서 지금 MACD로 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서 이제 좀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 아무튼 몇 개월 한 앞으로 한 2, 3개월, 3, 4개월 만약에 이렇게 비슷하게 파동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한 2, 3개월, 2, 3개월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겠죠. 아무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가면은 아마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서 MACD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기 실제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 있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몇 가지 좀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중장기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사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무튼 최소한도 한 개 이상의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한 개 이상의 좀 큰 호재를 기다리는 거, 호재. 저희가 기다리는 거 악재가 아니고 한두 개, 하나 내지 두 개, 많으면 세 개, 그죠? 한두 개, 서너 개. 이렇게 호재를 기다리는 게 호재를.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만나는 악재들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 내려오는 동안에 수많은 악재가 있었잖아요. 여기 막 무슨 뭐 어디 뭐 아무튼 거래소가 파산나고 무엇이 어쩌고 막 아무튼 그쪽 수많은
수많은 악재들을 만났잖아요, 악재들을. 그러니까 악재를 만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악재는 좀 잠잠하지만 보면 여기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보시면서 하락을 할 때 여기 보면 막 수많은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악재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을 하는 동안에는 뭐 큰 악재는 아닌데, 그죠? 별 큰 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고 뭐 이런 상태로 이제 기간 조정을 할 때는 그래요. 기간 조정을 할 때는 큰 악재도 호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는 이제 막 호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 무슨 비트코인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을 가려면 뭐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좀 큰 호재를 만나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큰 호재는 지금 예정돼 있죠. 이제 2024년도에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반감기라는 4년마다 오는 큰 호재가 비트코인으로서는 그게 이제 큰 호재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아마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게 뭐 악재로 작용할 리는 없겠죠. 호재로 작용하는데 얼마만큼의 큰 호재로 작용할 거냐. 그거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 ETF 얘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기다리는 것은 크게 지금 두 개예요, 호재가. 하나가 지금 반감기는 이제 그 날짜하고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한 3, 4월, 4월 그때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반감기라는 큰 호재가 있고, 또 하나는 ETF. 언제 미국에 그 우리나라에 하면 우리나라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위원회 SEC라고 하잖아요. 증권위원회에 현물 ETF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 미국의 그 블랙록이라든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 삼성, 미래에셋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큰 그 큰 기관에서, 그죠? 그 ETF를 지금 신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ETF가 앞으로 미래에 만날 수 있는 큰 호재죠. 이제 그런 호재들을 만나면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처럼 그런 게 만약에 2024년도에 그런 걸 만나게 된다면 2024년도에 아무래도 그런 호재를 만나서 큰 파동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로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반감기는 이미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물 ETF는 지금 1, 2년 전부터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반려를 한 거죠, 반려를. 이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 이런 식으로. 그건 뭐예요? 이게 현물 ETF를 이게 승인을 할 건데 1, 2년 전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 그걸 증권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하고, 이게 나중에 보자, 이런 얘기. 나중에 보자. 그 나중에가 언제냐. 벌써 1년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아니면 내후년, 그죠? 아마 내년 아니면 내후년쯤이면은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비트코인 이제 세력들이 있지 않겠어요? 글로벌한. 그러니까 아무튼 버피트에도 이제 비트코인 세력이 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바이낸스라든지 큰 코인 거래소 있잖아요. 그런데 코인 뭐 있잖아요. 뭐 세계적인 그 코인 거래소, 그런데 이제 큰 세력들이 아무튼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차트를 지금 그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그 세력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글로벌한 세력도 역시 호재를 기다리는 거고, 저희도 호재를 기다리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력이든 개인이든 기다리는 게 뭐냐? 악재를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악재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 세력도 호재를 기다리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도 호재를 기다리는 거, 호재도. 근데 호재를 엄청난 많은 호재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호재가 한두 개, 많으면 두세 개, 서너 개.
그게 답니다. 그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아마 2024년도는 2024년도가 제가 볼 때 2023년도는 그 이 비트코인도 계속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코인들도 알트코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트코인 계속 횡보를 하니까 알트코인들도 파동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고, 일단 비트코인이 파동을 만들어야 알트코인들 중에 몇 배 가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를 하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주식시장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뭐 그냥 평범한 시장이었다. 이게 평범한 시장이었는데 이게 에코프로가 거의 뭐 1년 내내 설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에코프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특히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를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막 몇 배씩 올라올 때는 못 갔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에코프로가 떨어질 때는 그 시장이 에코프로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잘못도 없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그 이스라엘 막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져서 그걸 또 개인 투자자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언론에 의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러면서 그냥 매도를 안 해도 되는데 매도를 해가지고 그 종목도 떨어지게 만들고 시장도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그게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다 팔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개인별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 물량은 그냥 한 하루 이틀 2, 3일 팔면 그게 끝입니다. 거의. 그래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포트폴리오를 사서 이렇게 좀 오래 들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게.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희가 여전히 이게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면 뭐 그냥 거의 제자리잖아요. 보시면.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그때그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죠? 그걸 왜 자꾸 변화도 없는데 보느냐? 변화가 없을 때도 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이게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뭘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호재, 그죠? 그 큰 호재 하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는 큰 호재. 근데 비트코인 같은 호재가 어느 정도 지금 정해져 있다 하는 거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호재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아무튼 뭔가 숨겨져 있던 호재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사서 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딱 들고 있다면 호재가 이 종목에서 나오고 저 종목에서 나오고, 예전에 제 대선주 할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계좌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계좌는 여기 보이는 숫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 숫자 다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도 의미가 없고요. 딱 이거 하나. 지금 현재 본인들 계좌를 보실 때도 여기 수강생들 본인들 계좌를 보실 때도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 중에서 의미가 있는 숫자는 이거 딱 하나예요. 요거. 이 추정의 딱금 요거 딱 요것만 지금 현재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왜 의미가 없냐면 이제 여기 제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4,500만 그죠? 이 숫자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 숫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이제 여기 이게 바닥에 작년 9월 말에 왔을 때는 이 계좌가 2,400 그죠? 2,400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수강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코스피 지수가 3,300 갔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걸 적어 놨어야죠. 3,300 갔을 때 그때 얼마, 그 다음에 작년에 코스피가 작년에 2250 갔을 때 얼마, 요거.
그래서 요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거 기록해두지 않으면은, 그죠? 이거 본인만 아는 거고. 그래서 요걸 해놔야 이게 이제 기준이 되고 어떤 목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예탁금이 지금 요 상태지만, 그 작년 말에는 여기였다는 거죠. 2,400에서 지금 2,800 이렇게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조정 나오기 전에는 이 계좌가 거의 한 3,200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또 여기 계좌도 조정을 같이 받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영향을 크든 적든 받으니까 그게 변동성이죠.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내 계좌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도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걸 자꾸 보는 것은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추정 예탁금하고 제가 했던 여기 코스피 지수가 3,300 갔을 때 요거 플러스 알파, 이게 내가 계좌 관리를 하는 목표가 되는 거죠. 계좌 관리를 하는 목표. 우선은 지금 현재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나중에 코스피가 지금은 뭐 2,400 얼마 있겠지만 나중에 코스피가 여기 그 3,000 근처 가게 되면 뭐 그런 날이 올 거냐? 오지요. 왜 안 오겠어요?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제 그것은 그때 봐야 알겠지만, 3,000 근처야 3,000 근처야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좀 아무튼 이제 악재들이 좀 사라지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연준 금리도 일단은 동결을 하고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하락 얘기도 나오겠죠. 금리 하락하고. 근데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024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가 저는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2023년도에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걸린 악재들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미국의 연준의 금리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2024년도에는 그런 악재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되면 그게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악재가 제거가 되면 그게 호재가 되는데, 그게 아마 2024년도에 저는 2024년에 일어날 일이 아무튼 되는 거고, 그게 호재죠. 그게 호재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아까 했던 비트코인도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 중에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반감기라든지 또 뭐예요 아까, 그 다음에 현물 ETF 요게 아마 잘하면 내년에 승인 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2024년도는 지금 2023년도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2024년도에 저희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 내년 4월 달이잖아요. 내년 4월 달에 총선 있잖아요. 이게 총선이 2024년도 4월 달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총선이 내년 4월 끝나고 나면 아마 그때부터는 이제 한 3년 정도, 그죠? 3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그죠? 내년 4월이면은 이제 총선이 있고, 지금 윤석열 그 정부가 2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2년이 지나면 3년이 남으니까, 그럼 다음 대선이 이제 3년 정도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가, 이제 2023년도는 지금까지 보면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다. 그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2024년도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재밌는 결과 면에서는 그렇게 재밌는 시장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제가 볼 때 2024년도는 2023년도하고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은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2024년도부터는 좀 좋은,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 시장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것들 쭉 보시면 그래서 아마 2024년도부터는 여기 본인들 계좌들이 좀 많이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 주식 계좌도 그렇고 저기 코인 비트코인하고 그 알트코인 있잖아요. 그쪽도 2024년도에는 아무튼 지금 계좌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서 기다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알고서 기다리는 겁니다. 알고서. 저희는 그때 뭘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오늘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저희가 쉬는 동안에 여기 고점을 갔었어요. 여기 고점을 이렇게 갔다가 여기 고점 있잖아요. 고점을 갔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고점 근처 왔죠. 근데 이제 이러니까 또 환율 얘기를 또 막 유튜브 내에서 많이 하던데 저는 저는 변함없습니다. 저는 이건 반등이에요. 반등. 저는 반등. 또 이제 여기 또 내려간다.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갈까? 일단 여기 전저점을 깨야죠. 전저점을 깨고 나중에 여기도 깨고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이러면서 그림이 그려져 갈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여기 환율도 보세요. 환율도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게 그렇게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면 환율이 지금 여기를 돌파해서 갔어야죠. 지금 여기 이게 근데 보시면 오히려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죠. 오히려 지난주 화요일 날이 보면 여기쯤이잖아, 여기쯤. 근데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렇게 굉장히 투자 시장에서 중요했다면 이게 여기서 뚫고 갔어야죠, 여기서. 근데 환율이 그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환율은 거꾸로 꺾였어요. 여기 양봉 나오긴 했지만 여기 전고점 대비해서 꺾였잖아요, 보시면.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로 보면 우리 시장이 그때 화요일 날 올라서 끝났어야 맞는데 그 개인들이 무서워서 오후에 막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파니까 그러니까 종목도 떨어지고 시장도 떨어져서 끝났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앞으로도 반복이 될 거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개인들이 이제 경험이 좀 충분히 쌓여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반복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오늘은 시장이 오늘 어떻게 끝났어요? 오늘 떨어져서 끝났죠? 오늘 코스피도 오늘 하락을 하고 코스닥도 일부 하락을 했는데 근데 개인들은 샀다. 코스닥과 코스피 샀는데 누가 팔았냐? 외국인이 팔고 그죠? 외국인이 팔았다. 여기 외국인이 파는 건 왜 팔았냐? 수익 났으니까 파는 거예요. 손실. 이게 외국인들이 파는 것은 손절이 아니고요. 그 에코프리에서 그죠? 그 공매도 세력들 손절 그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파는 것은 손절이 아니고 익절입니다. 익절이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았는데 이건 이제 뭐 때문에 파느냐면 이게 환율의 흐름에 맞춰서 아까 본 환율의 흐름에 맞춰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 팔아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했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환율이 오르면 어떤 종목을 파냐? 수익이 난 종목을 팔죠. 손실 난 종목을 파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난 종목을 판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싸움은 외국인과 개인과의 싸움이다. 기관이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게 개인 돈이다. 아니, 개인 돈. 그렇잖아요. 기관들, 펀드를 통해서 들어온 그 개인들 돈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놓고 싸우는 것은
결국 누가 누구의 싸움이냐면 그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인데, 그렇죠. 결국 지금 계속 누가 승자가 되고 있냐? 외국인이 지금 승자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왜 그러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승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개인들이 매수를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 때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안 해야 될 때 매도를 하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 때는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안 해야 될 때는 또 매도를 하고 뭐에 맞춰서요? 시장에 맞춰서 시장에 그 개인들은 시장에 맞춰서 매수를 안 해야 될 때는 매수를 하고 에코프로처럼 막 10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막 140만 원 가 있는 그런 걸 매수를 하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그런 전쟁 터졌다고 또 들고 있는 종목들 무섭다고 팔고 팔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개인들이 팔 때 외국인들이 사고 그죠? 개인들이 살 때 외국인들이 팔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살 때 외국인들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걸 누가 사가요? 개인들이 사가죠. 그 개인들이 팔 때 누가 사가냐? 외국인이 사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같은 경우 그 개인들이 팔 때, 개인들이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 때, 그걸 누가 사갔냐? 그 외국인이 사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그러면 개인들이 에코프로를 그저 무서우니까 많이 팔 때, 그럼 개인들이 돈 벌고 팔겠어요? 손절이지. 그렇잖아요. 저기 위에서 사가지고 손절이죠. 어차피 해야 될 손절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팔 때, 그 개인들이 팔 때, 그 외국인들이 공매도 쳤다가 그거 사가지고 환매수 딱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들은 그냥 앉아서 돈 번다는 얘기가 그 왜 그게 그러냐.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돈 벌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꾸. 왜 그래요? 자꾸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른 게 아니고 무서우면 팔고 그냥, 그죠? 더 갈 것 같으면 사고, 더 갈 것 같으면 사는데 그게 자기가 사고 나서 가느냐? 안 가죠. 에코프로가 더 갈 줄 알고 샀고 포스콜리스가 더 갈 줄 알고 샀지만 안 가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개인들이 사고 싶어서 살 때 그 누가 파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팔고, 그죠? 세력들이 팔고 개인들이 팔고 아니 그 외국인이 팔고, 그죠? 그 외국인들은 그 가지고 있는 종목 팔면서 그 에코프로 그 150만 원 갈 때 외국인들을 팔면서 바로 공매도 치는 거죠. 들고 있는 에코프로 팔면서 바로 공매도 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비싼 가격에 에코프를 150만 원에 팔아도 외국인들은 얼마든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다 사주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72만 원에 세력들이 팔아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왜? 개인들이 그걸 다 사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그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막 아무튼 그 거의 떼돈 가까이 막 엄청난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개인들은 계속 서포트를 해줘요. 계속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자, 그럼 개인들이 공부를 안 하냐? 공부 많이 하잖아요, 개인들이. 근데 왜 그런 걸 반복하느냐?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느냐? 그게 왜 안 고쳐지냐? 그런 것이죠. 이 중장기 투자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냥 단타 하다가 물리거나, 그죠? 그 단기 하다 물리면 그러면 장기 투자한다, 중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그죠? 본인들이 중장기나 장기 투자할 종목이 아니었는데 물리니까, 사가지고 물리니까 중장기 한다, 장기 한다.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막 그 아무튼 그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파는데 왜 파느냐? 옆에 친구가 팔고 옆에 막 그죠? 옆에 가족이 팔고 친구가 팔고 그러니까 그 나도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파니까 파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파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파니까 나도 판다. 그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팔 때 안 팔고, 그죠? 옆에 사람들이 살 때 안 사고 이래야 되는데, 에코프로 옆에 사람들이 다 사도 나는 안 사야 되고, 그 화요일 날처럼 옆에 사람들이 다 팔아도 나는 안 팔아야 되고, 이러는데, 똑같이 한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아파트 왜 샀어? 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샀다는 거예요. 이 세종시 아파트 막 올라올 때, 왜 샀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샀다. 에코프로 막 150만 원 왜 사냐? 아, 옆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사니까 나도 샀다는 얘기죠.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 그 화요일 날 들고 있는 종구들 왜 팔았냐? 안 가. 옆에 사람들이 파니까. 옆에 사람들이 파니까 나도 팔았다는 얘기죠.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은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 옆에 사람들. 옆에 가족이 됐던, 옆에 친구가 됐던, 옆에 아는 누가 됐던, 그 옆에 사람. 자, 뭐 옆에 사람이 이제 아주 판단을 잘하는 분이면 좋은데, 그러느냐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해외 증시를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보면은 지금부터 보면 여기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전쟁 일어난 게 여기쯤이에요. 좀 일봉이거든요. 이게 일봉 어디였어? 일봉 여기쯤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5일 전이니까 5일 6일 전이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나스닥은 보시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하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 시장하고 다르다고요. 이거 왜 그래요? 이스라엘하고 이게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막 전쟁이 또 막 뭐 이란이 참석한다 뭐 자꾸 전쟁이 막 임하는 전쟁이 막 커진다 막 우리 언론을 보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미국의 나스닥은 이 조정받던 나스닥이 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올라가요? 왜? 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안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응? 안 판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고 그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면 올라가는 것이죠. 다른 거 없어요. 종목이든 시장이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면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한국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탓을 하는데 그 시장을 그렇게 자꾸 만드는 게 자기들인데 그죠? 그 시장이 잘못됐다, 종목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잘못됐지. 안 팔아야 될 때 팔고 안 사야 될 때 사고 그러면서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종목이 어쩌고 저쩌고 그죠? 한때는 에코프로가 막 그 100만 원, 120, 130 할 때는 막 배터리 아저씨 막 칭찬하고 그러더만 그 에코프로가 이제 막 저기 80만, 70만 내니까 또 막 그 배터리 아저씨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 시장을 보시면 우리 시장도 보면 이제 우리 시장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보시면 위에가 지금 위에가 코스닥이에요. 월봉으로 보면 코스닥이 보면은 코스닥이 여기 이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작년 여기가 작년 9월 10월이거든요. 작년 2022년 9월 10월 이때가 바닥이었거든요.
이때 왜 바닥이 만들어졌냐? 이때 개인들이 엄청 팔았으니까 그게 바닥이었죠. 개인들이 이때 개인들이 엄청 팔 여기서 장대 연봉 나왔잖아요. 이 장대 연봉이 왜 나왔어요? 개인들이 엄청 팔았죠. 그러니까 바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이 쭉 상승을 했는데 왜 상승했냐?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2030년, 2023년 1월부터 코스닥이 상승했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에코프로가 올라가가지고,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PM, 이게 올라가면서 상승,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PM만 올라갔죠,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이제 코스닥이 여기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그죠? 이번 달까지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데 이건 왜 조정을 받냐? 역시 에코프로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게 에코프로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화요일 날 코스닥이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떨어진 것은 왜 떨어졌냐?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손절한 거죠, 손절. 그러니까 자, 이 코스피도 보세요. 코스피도 이건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자, 코스닥 그 아까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밑에가 코스닥이에요. 아까 이제 월봉으로 봤는데 이 코스닥이 지금 보면은 주봉, 이 주봉으로 보면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에코프로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코스닥이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조정받고 내려왔잖아요. 조정받고 내려왔는데 이게 왜 내려왔냐? 이게 에코프로가 빠지니까 거기 맞춰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전쟁이 일주일 전에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쯤 일어났는데 시장이 보시면 별로 안 빠지잖아요. 여기 보면 막 그 유튜브나 막 이런 데 보면 지금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은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빠졌어야죠. 이렇게 빠졌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주봉이니까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은 지금 보면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 때문에 시장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계좌 보여줬지만 계좌가 아까 좀 줄은 것은 여기 전쟁 때문에 줄은 게 아니고 여기 전쟁 일어나기 전에 시장이 이렇게 한 1, 2주, 2, 3주 조정받았잖아요. 에코프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아까 계좌 제가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수강생들 계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 시장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시면 지금 그걸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코스닥이 그렇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도 이렇게 여기 좀 상승을 했다가 작년 말 대비해서 여기 상승을 쭉 했잖아요. 했다가 여기서 살짝 이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조정은 코스피의 조정을 왜 받았냐? 이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니까. 삼성전자가 한 1, 2주, 3주 조정받으니까 조정받고 실제로 여기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보면은 코스피는 거의 이제 양봉, 음봉이다 뿐이지 거의 제자리. 거의 제자리. 저희가 이제 한 2주 정도 강의가 없어서 그렇지, 한 2주 정도 강의가 없어서, 아까 제가 보여준 계좌가 줄은 것은 이 전쟁 이후에 줄은 게 아니고, 전쟁 이전에 아까처럼 에코프로가 조정받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그 조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계좌가 조금 줄은 거고 그런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 때문에 계좌가 이렇게 이제 조정된 게 아니죠. 오히려 여기 시장을 보거나 계좌를 보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에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이 보시면. 그 오히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시간 지나면서 거꾸로 돌아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때문에 지금 큰 악재가 생겼다기보다는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수강자분들. 악재가 생겼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뻔 했는데 그 한 번 더 올릴 뻔 했던 것이 오히려 아무튼 그게 없어지는, 아무튼 올리려고 했던 일이 없어지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악재였는데 호재로 바뀌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그 전쟁이라는 악재보다는 미국의 연준 금리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올릴 수도 있는, 그게 올릴 수도 있었던 게 그게 악재인데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호재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남으로 인해서 악재가 호재로 바뀌었다. 미국 연준 금리를 봐서는. 그래서 그 금리 흐름에 맞춰서 오히려 시장들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을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한국의 주식시장들이 지금 미국의 나스닥처럼 그게 가지 못하는 것은 지금 개인들이 전쟁이 무서워서 파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강생분들은 그죠? 이 옆에 있는 개인들처럼 그렇게 언론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막 끌려다니시면 안 되고, 이제는 지금 그저 호재 악재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지금 있는 악재가 중요한지 지금 있는 호재가 중요한지 그 판단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쟁이라는 악재보다는 미국 연준 금리라는 그 호재, 그게 저희 시장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변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아마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이게 몇 개의 굵직굵직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일봉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양봉 세워놓고 이렇게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조정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오히려 여기 십자 만들고 올라갔잖아요. 보시면. 응? 그죠? 이 전쟁 때문이라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면서 코스피도 내려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코스피도 더 내려갔겠죠. 그런데 오히려 보면은 오히려 지금 러시아 아니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내려오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받던 삼성전자가 거꾸로 반등을 했다. 이거면 그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사서 반등했냐? 외국인이 샀죠. 외국인이. 개인들이 샀겠어요? 외국인이 샀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하고 미국의 연준 금리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 올릴 수도 있었던 게 이제 앞으로는 어려워졌다. 그거에 대한 판단을 외국인들은 지금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갔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W자를 만들지 않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가면 코스피도 거기에 맞춰서 가겠죠. 보시면 벌써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보시면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보시면 에코프로가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인데 에코프로는 지금으로서는 여기가 고점이에요. 고점. 그렇죠. 고점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가 보시면 에코프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여기 전저점을 깼어요. 보시면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여기 전저점 있잖아요. 여기 장대 양봉 있었던 전저점을 깼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제가 얘기했죠. 에코프로는 추세선을 그을 때 에코프로는 추세선을 그을 때 일단은 여기서 보면 이게 캔들을 기준으로 긋는다면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내려간 하락을 갔다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각도가 더 이렇게 각도가 그죠? 이게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틀었어야 되는데 거꾸로 각도가 아래쪽으로 쳐졌다. 각도가 거기다가 그죠? 여기 전저점을 또 깼죠. 전저점을 또 깼고 그래서 보면 추세선이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선이죠. 이게 하락 추세선. 제가 했죠. 하락 추세선이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그렸다가 각도가 더 가파른 하락 추세선으로 그려졌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제가 에코프로가 여기 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코프로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에코프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중이 큰 분들은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반등을 이용해서 자꾸 줄여야 된다. 기억나세요? 여기 내려왔다 이게 반등이죠. 여기 내려왔다가 이게 반등이고 내려왔다가 반등이고 그럼 이런 데서 비중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 샀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 에코프로가 여기 150만 원 갈 때 여기서 막 200만 원, 300만 원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내가 1억을 샀다. 그러면 응? 어떻게 써야 되냐? 과감하게 줄였어야죠. 여기 반등을 이용해서 최소한 이렇게요. 반등을 이용해서 한 반절 팔고, 그죠? 그럼 한 5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절 팔고, 그럼 2,500. 여기서 또 팔고, 그럼 1,25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중을 줄였어야죠. 그니 그걸 안 하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이용해서 내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이제 계속 흘러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쯤 내려오니까 이제 실적 얘기 나오잖아요. 에코프로 실적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 좋은 얘기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걸 거꾸로 보시는데 이렇게 고점을 갔다가 실적이니 뭐니 이렇게 지금 이쯤 되니까 보시면 이쯤 되면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그렇잖아요. 어? 고점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나오는 악재 있잖아요. 고점을 갔다가 내려오는 악재는 응? 진짜 악재인 거예요. 진짜 악재. 예전에 카카오 보지 않으셨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고점 갔다 내려오면서 나오는 악재는 막 경영진이 뭐 어쩌다는 둥 뭐 그죠? 지금처럼 뭐 실적이 어쩌다는 둥 그 실적이 나빠졌다는 얘기죠. 실적이 나빠졌다는 둥 뭐 경영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둥 뭐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둥 어찌고 저쩌고 그게 악재잖아요. 고점 갔다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나오면 그것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악재입니다, 악재.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는 일봉으로 보면 추세가 지금 하향 추세 속에 있다. 상승 추세가 아니고요. 그걸 지금 참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이제 조정을 계속 받으니까 코스닥이 조정을
받고,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으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제약바이오주 있잖아요. 제약바이오주를 제가 그 3, 4주 전에도 계속 보여드렸는데, 그 유한양행 같은 거 보세요. 유한양행이 지금 제약주의 대장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죠.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삼성전자가 내려오고,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 시장도 이렇게 코스피도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려오니까 코스피도 내려오는데, 지금 보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여기서 딱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시장 대비, 그 다음에 코스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 대비, 그 다음에 여기 코스피 대비, 여기 그죠? 유한양행이 이렇게 강한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좀 버티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못 가더라도 시장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 유한양행은 그냥 상승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버티고 있다. 기간 조정을 통해서 버티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9월달, 10월달 거쳐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고 삼성전자 조정받는 것 비해서 유한양행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느 가격 이상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제약주가 시장보다는 강하다, 이런 뜻이 드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강하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올라가고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시장보다 이런 종목들이, 아니면 이런 업종이 더 강한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시장이 떨어질 때,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떨어질 때, 시장 대비 이렇게 종목이 잘 버티고 있거나 거꾸로 양봉 나오고 있거나,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어제 같이 많이 파는데 어떤 종목이 이렇게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 버티고 있거나, 그런다는 것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보다 강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럼 그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그런 날에서 시장이 떨어지니까 재미없다 이게 아니고, 오늘 같은 게 시장이 하락할 때, 이게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오늘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종목을 잘 찾으면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런 종목을 자꾸 찾아야 본인들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이렇게 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 가는 것이죠.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헬스케어가 보시면 여기까지는 잘 갔는데, 보시면 이게 이 8월 달에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까 유한여행하고 다르죠. 유한여행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는 시장 따라가죠. 시장 따라가는데, 시장 따라간다는 결국 에코프로 따라간 거예요. 에코프로가 내려가니까 그냥 셀트리온 계속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0월 5일 날, 그죠? 여기 이 무렵이죠. 요 지난주 화요일 그때가 이쯤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가 바닥이 있잖아요. 보시면 셀트 헬스케어가 여기 음봉 나온 거, 셀트 헬스케어 음봉 나온 게, 이거 누가 팔았어? 이거 개인들이 팔았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양봉 나온 것은 누가 산 거예요? 누가 샀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턴을 하잖아. 이렇게 보시면.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건 바이오주예요. 바이오주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유한양행은 제약주고 다릅니다. 유한양행은 제약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주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이렇게 몇 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제약 바이오주를 얘기하는데, 이 바이오 쪽보다는 제가 조금 약간 제약주 쪽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약주 관련된 종목들이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몇 개도 좋은 파동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알테오젠도 그렇고, 알테오젠은 저희가 몇 번 봤으니까. 그리고 이거 한올파마도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저희가 아무튼 여기서 샀나 여기 샀나 아무튼, 근데 아무튼 여기쯤 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갭상승도 나오고, 여기 시장이 조정받는데,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아까 에코프로도 조정을 받고 시장도 조정을 받고 코스닥 같으면. 근데 하늘바이오 파마는 여기서 갭상승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도 이렇게 상승성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아까 유한양행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과정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보다는 훨씬 강한 종목이죠. 보면 그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들고 있다 보면 모든 종목이 다 이러면 좋겠지만, 이 종목들 중에 일부는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내 포트폴리오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또 오늘 교육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주 또 월요일까지 또 시장에서 또 막 또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막 또 유튜브에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튼 오늘만 해도 막 그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뭐 막 아무튼 한다 보니까 미국 바이든이 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또 뭐 중간에 또 무슨 뭐라게 휴전 비슷한 게 됐다고 했다가 또 오늘 밤 되니까 또 뭐 그런 일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전쟁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도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서 뭐 좋은 얘기도 나올 거고, 더 이렇게 보면 더 이렇게 하면 전쟁이 더 커지는 그런 얘기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섞여서 나올 건데, 제가 아까 정리해드렸듯이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연준에서 그 전쟁 때문에 금리를 이제 올리는 것이 더 이상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 악재보다는 호재로 더 작용하고, 그게 아마 올해 말이라고 하자면 한 두 달밖에 안 남는데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그런 흐름들로 쭉 연결되면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또 내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맞물려 있어서 그런 흐름들과 관련해서 시장에는 아마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또 달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군사적으로 보면 러시아라는 그 강대국 있잖아요. 세계에서 무기로 따지면 거의 한 3, 4위권에 있는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딱 아무튼 전쟁 중심에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뭐 그저 이스라엘이 뭐 아무튼 정보력이나 이런 거 있지만 뭐 러시아처럼 무슨 막 강대국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시면 이게 원래 그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이 이번에 다시 확정된 뭐 5차 뭐 중동 전쟁 얘기하는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대체적으로 역사를 쭉 보면 대개 이스라엘하고 아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쪽에 아무튼 아니면 아랍 쪽 그쪽 전쟁은 대개 일주일짜리 전쟁, 일주일짜리. 그렇죠. 일주일짜리 전쟁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큰 전쟁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나라의 규모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여러 걸 봤을 때 그 일주일짜리 전쟁인데 근데 이제 요번에는 조금 이제 변수일 수 있는 게 이제 바이든 그 바이든이 내는 대선을 놓고 혹시나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요 전쟁을 좀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 여론조사 보면 이게 트럼프가 막 십몇 프로 앞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뒤집기 위해서 좀 이걸 좀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전쟁을 끝내기는 끝날 텐데 그걸 좀 이용을 하면 좀 약간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막 전쟁을 막뭐 이렇게 막 그 중동 뭐 5차 중동 전쟁 이런 식으로 간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삼각동맥 이런 걸 하려다가 지금 이게 터져가지고 아마 그것도 아마 그런 것들의 어떤 불만 세력 음, 그런 쪽에서 아마 이렇게 팔레스타인이죠. 그쪽에서 아마 그렇게 드는 게 싫어서 아마 그런 일이 터지지 않나 이렇게 싶기도 하는데 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활용해 가면 조금 기간적으로는 길어질지는 모르나 이게 전쟁 규모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확전하고 뭐 이렇게 아랍하고 여기 와서 5차 전쟁하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겠느냐 싶고 설령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것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게 되면 우리 투자 시장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수강생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게 뭐 전쟁 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그런 걸 막 놀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시면 오히려 악재보다 호재로 시장에는 아까 나스닥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그런 거, 미국 시장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고 멘탈 잡으면 오히려 좋은 기회다. 저희야 뭐 이런 전쟁 일어났다 뭐 사고 팔고 할 건 아니니까요. 수강생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무튼 심리적으로만 좀 이렇게 덜 불안하면 되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관련해서 아까 1부, 2부 해서 그 얘기를 제가 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보실 때 이제는 좀 이렇게 중심을 잡고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보는 거고, 그래서 항상 시장보다 더 이렇게 좋고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 이런 종목이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 잘 보면서 포트폴리오에 한번 넣고 한번 관리를 해보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이제 악재가 사라지고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강세장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해놨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본인들 계좌에서 본인들 계좌를 불려주는데 그런 종목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